지금 ISA 갖고 있어도 또 만들 수 있다. 안 만들면 손해다. 요즘 이런 말 자주 들리시죠? 6월에 새로 나오는 ISA 얘기예요. 정식 이름은 생산적 금융 ISA, 시장에선 슈퍼 ISA라고 부릅니다. 근데 잠깐만요. 정작 이 ISA의 핵심 혜택, 숫자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6월 출시 목표지만 세법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가입자들 마음은 급해지죠. 왜냐하면 5월 22일에 국민성장펀드 가입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볼게요. 하나, 새 ISA가 기존 ISA랑 뭐가 다른가? 둘, 청년형은 누구를 위한 건가? 셋, 5월에 가입하는 사람이랑 6월에 가입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는가? 국민성장펀드 영상에서 따로 풀겠다고 했던 이야기, 오늘 풀어볼게요. 생산적 금융 ISA. 이게 정부 공식 이름이고 시장에서 슈퍼 ISA라고 부르는 게 이거예요. 재정경제부가 1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핵심 의도는 이거예요. 해외 주식이랑 부동산으로 쏠려있는 자금을 국내 주식이랑 첨단 산업 쪽으로 끌어오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촉진하려고 만들었다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적 금융 ISA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국민성장 ISA, 다른 하나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ISA. 두 개 다 6월 출시 목표인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세법 개정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국민성장펀드는 4월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조세특례 제한법 91조 2 26이 통과된 거고 4월 24일에 시행령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펀드 자체의 세제 혜택만 확정된 거예요. 국민성장 ISA랑 청년형 ISA의 세제 혜택은 별도 세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펀드는 통과, ISA는 아직.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새 카페가 곧 오픈한다고 광고가 떴는데 메뉴 사진은 화려한데 정작 가격표는 비어있는 상황. 이거 진짜 좋습니다. 곧 오픈합니다. 라고 정부가 광고는 시작했는데 핵심 숫자가 아직 안 적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비과세인지, 청년형 소득 공제율이 몇 %인지, KB싱크 자료를 봐도 추후 공개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은 나왔는데 결정에 필요한 숫자는 아직 안 나온 상태. 이게 5월 10일 기준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림은 봐둬야 6월에 결정할 수 있으니까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기존 ISA, 국민성장 ISA, 청년형 ISA. 기존 ISA부터 짚을게요. 가입은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고요. 이자랑 배당 같은 소득에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위로는 9.9% 분리과세.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고요. 투자할 수 있는 건 국내 상품 외에도 국내 상장, 해외 상장 지수 펀드까지 포함됩니다. 그 다음 국민성장 ISA. 가입은 똑같이 19세 이상 누구나. 혜택은 기존 ISA보다 확대된다고 정부가 발표했어요. 방향은 분명한데 정확한 수치는 미공개. 대신 명확한 게 하나 있어요. 기존 ISA를 갖고 있어도 국민성장 ISA를 추가로 만들 수 있어요. 원래 ISA는 1인 1계좌 원칙인데 이건 예외로 허용된다는 게 핵심 차이입니다. 투자 대상은 좁아져요.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 펀드, 그리고 BDC. BDC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라고 비상장이나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형태예요. 해외 상장지수 펀드는 빠집니다. 마지막, 청년형 ISA. 가입 자격이 좁아요. 만 19세에서 34세, 그리고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능. 혜택은 국민성장 ISA보다 더 확대된 비과세에 더해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둬야 할 게 있어요. 인터넷에 청년형 ISA 소득공제율 10%, 연 200만 원 한도, 이런 수치가 돌아다니는데 이건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에요. 매체마다 숫자가 제각각이거든요.
어디는 10%에 연 200만 원, 어디는 최대 40%에 비과세 400만 원. 근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거기까지예요.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년형 ISA는 중복 가입에서 제약이 큽니다. 국민성장 ISA랑은 중복 불가, 청년 미래적금이랑도 중복 불가라고 정부가 명시했어요. 기존 ISA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정부가 아직 따로 발표를 안 했어요. 다만 ISA는 원래 1인 1계좌가 원칙이고 그 예외가 국민성장 ISA에만 주어진 상황이라 청년형 ISA는 기존 ISA랑 같이 가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이 청년형 ISA를 고르면 다른 ISA는 거의 다 포기한다고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일상 비유로 풀면 통신사 요금제 같아요. 일반 요금제는 기존 ISA, 가족결합 요금제는 국민성장 ISA, 청년 전용 요금제는 청년형 ISA. 청년 전용이 제일 싸지만 가족결합이랑 같이는 못 묶어요. 선택지가 늘어난 만큼 본인 상황에 맞춰서 고르라는 거죠. 그럼 본론입니다. 5월 22일에 국민성장 펀드 가입이 시작되는데 6월에는 새 ISA가 나옵니다. 지금 가입하는 사람이랑 한 달 뒤에 가입하는 사람이 혜택이 다를 수 있을까요? 시나리오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5월 22일에 국민성장 펀드 전용 계좌로 직접 가입하는 경우.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 소득공제랑 9% 분리과세 둘 다 즉시 받아요. 소득공제는 차등 적용인데 3천만 원 이하 구간은 40%,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구간은 20%,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구간은 10%,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은 5년간 9% 분리과세. 이건 4월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91조의 26으로 법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에요. 두 번째, 5월 22일에 가입하긴 하는데 국민성장 펀드를 기존 ISA 계좌 안에서 매수하는 경우. 이때는 ISA 자체의 비과세 혜택, 그러니까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 비과세는 받아요. 그리고 9% 분리과세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 경우엔 소득공제가 빠져요. 왜냐하면 5월 6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성장 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 계좌를 통한 가입이 필요하다. 즉, 소득공제는 전용 계좌에서만 받을 수 있고 기존 ISA로 펀드를 담아도 그 부분은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6월에 출시되는 청년형 ISA에 펀드를 담는 경우 단 청년만 해당돼요. 3월 31일 SBS 비즈 보도에 따르면 청년형 ISA로 국민성장 펀드를 담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즉, 청년형 ISA의 비과세 혜택에 더해서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다만 이것도 청년형 ISA 자체의 수치가 아직 미공개라 정확한 비교는 아직 어려워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형 ISA는 기존 ISA랑 같이 가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기존 ISA가 있으시면 해지하고 옮겨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6월에 출시되는 국민성장 ISA, 그러니까 일반형의 펀드를 담는 경우. 이건 현재 미확정입니다. 국민성장 ISA가 펀드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해 줄지 아니면 비과세 혜택만 줄지가 아직 정부 발표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하실 부분, 5월에 전용 계좌로 가입했다가 6월에 새 ISA가 나오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느냐? 이것도 정부가 아직 공식 가이드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공개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부가 미리 답을 준 게 하나 있어요. 3월 31일 재정경제부 발표를 보면 기존 ISA 계좌로도 국민성장 펀드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풀었으면
굳이 새 ISA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일상 비유로 풀면 백화점 시즌오프랑 신상품 출시 같아요. 5월에 들어가는 전용 계좌는 시즌오프, 가격표 확실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 명확합니다. 6월에 나오는 새 ISA는 신상품, 카탈로그는 나왔는데 가격표가 아직 안 적혀 있어요. 더 좋을 수도 있는 무언가를 기다릴까? 지금 확실한 걸 받을까? 이게 갈림길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게 누구한테 진짜 이득인가? 숫자로 보면 명확해져요. 조선일보 인용 사례부터 연봉 7,500만 원인 직장인이 국민성장펀드에 3,500만 원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공제 대상은 1,300만 원 나옵니다. 3,000만 원에는 40% 적용해서 1,200만 원, 나머지 500만 원에는 20% 적용해서 100만 원, 합쳐서 1,300만 원이요. 한계 세율이 24%이고 지방세 포함하면 26.4%니까 절약되는 세금이 약 343만 원이에요. 헤럴드 경제 5월 9일 인터뷰 사례도 비슷합니다. 연봉 8천만 원 직장인이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약 316만 원 절세 효과가 난다고 정리하고 있어요. 한 달 월급에 가까운 금액이 환급으로 돌아오는 셈이에요. 근데 연봉이 낮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연봉 4천만 원에 1,000만 원 투자한다고 해볼게요. 공제 대상은 400만 원, 한계 세율 15%니까 지방세 포함해도 절세액은 약 66만 원 정도예요. 저소득자한테는 IRP나 연금저축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짚지 않았던 거 하나,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종합한도 2,500만 원이 있어요. 주택청약저축이나 신용카드 같은 다른 소득공제랑 합산해서 2,500만 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공제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미 다른 데서 공제를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은 본인 시뮬레이션이 꼭 필요해요. 정리하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한계 세율 높은 중고소득자의 5년 자금 묶임 괜찮으면 5월 22일 전용 계좌가 강력합니다. 한계 세율 낮은 저소득자라면 다른 절세 상품도 같이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만 19세에서 34세에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형 ISA가 6월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걸 비유로 풀면 맞춤 정장 같아요. 본인 사이즈에 맞으면 완벽하지만 안 맞으면 어색합니다. 무조건 좋은 상품이 아니라 본인 상황에 맞을 때만 좋은 상품이에요. 오늘 정리해 볼게요. 새 ISA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정작 결정에 필요한 숫자는 아직 안 나왔어요. 5월 22일에 가입하셔도 손해 아닙니다. 정부도 굳이 새 ISA 안 만들어도 된다고 이미 말했어요. 다만 청년이시거나 비과세 한도를 더 챙기고 싶으시면 6월 출시 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약속한 3가지 질문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기존 ISA랑 새 ISA는 1인 1계좌 예외랑 투자 대상이 다릅니다. 청년형은 청년에게 가장 유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ISA랑 중복이 안 돼서 본인 상황에 따라 트레이드 오프가 생겨요. 그리고 5월 가입자랑 6월 가입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요. 근데 5월에 가입한 게 손해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경제였습니다.